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대화가 중단됐던 양국이 8개월 만에 다시 핵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가운데 미국 이민단속 요원의 현장 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연방 이민당국이 거리 단속 현장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의료보험 부담 가중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던 가방을 훔치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대화가 중단됐던 양국이 8개월 만에 다시 핵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좋은 출발이었다고 자평했고 두 나라는 만남을 계속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만 수도 무스카트의 한 왕궁에서 핵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작년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대화가 중단된 지 8개월 만입니다. 회담은 두 나라 대표가 직접 만나지 않고 오만 외무장관이 양측을 오가면서 뜻을 전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대표로 나섰습니다. 또 항공모함 등이 이란 앞바다에 모여있는 상황에서 이 작전을 총괄하는 브래드 쿠퍼 중부 사령관도 참석했습니다. 회담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이란 측은 좋은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눴다면서 좋은 만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 was a good start, a good beginning, and now we have to go back to our capitals and discuss, the question. 미국 측은 별도 공개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핵 외에 이란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주변 나라들에서 무장 세력을 지원하는 문제까지 모두 묶어서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협상을 핵에만 국한하고 그것도 중단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회담 직후 이란 석유를 불법 거래한 혐의로 단체 15곳을 추가 제재하면서 압박을 높였습니다. 양국은 다음 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나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관세 재인상 압박에 나선 미국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한국 외교장관에게 심상치 않은 말을 전했습니다. 대미 투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진전된 입장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 내 분위기부터 말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공개했습니다.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미 측 내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하게.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이 통상 합의 이행이 늦어져 생긴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으로 퍼지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하자고 했고 조 장관은 우리 정부 노력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겁니다. 일부러 법안 처리의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또 통상 문제로 안보 협력이 저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선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났는데 그리어는 대미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비관세 장벽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규제나 농산물 검역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왔습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관세 인상 철회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 판단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장관과 통상본부장에 이어 외교장관까지 미국을 찾았지만 관세 문제와 관련해선 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셈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시점을 묻는 기자 질문에 자신은 시간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는데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인상 시점과 관련해 미국이 일부러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며칠 안에 새로운 진전이 있을 거라고 예고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미국이 유엔의 제재를 풀어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혜영 기자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미 대화까지는 아니지만 며칠 내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진전이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들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의 제재를 풀어주는 내용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이후 9개월간 미국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꽉 막혀 있었는데 미국이 입장을 선회했던 겁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조현 외교장관이 미국 측에 제재 면제를 직접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SBS에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3건과 민간단체 2건 등 우리나라 지원 사업 5건,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8건을 비롯한 17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가 한꺼번에 풀리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보건의료와 식수위생, 취약계층 영양 공급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우호적 신호를 보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핵 보유국 지위 인정 문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 또는 보다 큰 폭의 대북 제재 완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고. 북한은 조만간 9차 노동당 대회를 여는데 어떤 대남, 대미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가운데 미국 이민단속 당국의 현장 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학생들이 주도한 이번 시위에는 수백 명이 참여해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의 올림픽 현장 활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시위대는 아이스가 미국 대표단 경호를 맡는 것에 대해 국제 스포츠 행사에 외국 이민 단속 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당국은 아이스 산하 조직이 외교 공간 내에서만 활동하며 치안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와 국토안보부가 거리 단속 현장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원들은 스마트폰과 CCTV 카메라로 단속 대상자뿐 아니라 주변 행인과 관찰자의 얼굴도 촬영하고 일부 이미지는 실시간 안면인식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촬영은 미네소타와 시카고, 메인, 포틀랜드 등 여러 지역에서 이뤄졌으며 미국 시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주정부와 시민단체가 영장 없는 안면인식 감시가 법이 정한 생체정보보호법을 침해한다는 법적 문제를 제기했으며 연방 상원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기술이 이민 단속을 위한 합법적인 식별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의료보험 부담 가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LA타임스는 치솟은 보험료로 인해 캘리포니아 중산층 사이에서 의료보험 가입을 포기하거나 치료를 줄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 지원 대상이 확대돼 개인의 경우 약 6만 2천 달러, 4인 가족은 약 12만 8천 달러까지 적용돼 왔습니다. 이번 보조금 종료로 약 16만 명의 주민이 연방 지원 혜택을 잃었으며 일부 가입자들은 월 보험료가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폭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로 묘사한 대선 음모론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2020년 대선 조작 의혹을 주장하며 영상 말미에 오바마 부부의 얼굴을 만화 속 유인원에 합성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인종차별적 행위라고 규탄했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처음에는 인터넷 밈 영상이라며 옹호했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르자 백악관은 직원의 실수로 게시됐다며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미군이 동부 태평양에서 마약 밀수 혐의 선박을 겨냥한 추가 공습을 단행해 2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남부사령부는 어제 마약 밀매 경로를 이동 중이던 선박을 타격했으며 해당 선박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테러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2명이 사망했지만 미군 측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선박이 실제로 마약을 싣고 있었는지와 탑승자들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올해 들어 2번째로 알려진 태평양 해상 공습으로 당국은 작전의 합법성과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던 가방을 훔치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NS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일 LA 한인타운 내 로데오 갤러리아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흰색 BMW 차량을 탄 용의자들은 주차장에서 대상을 몰색하다 한 여성이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가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여성이 차문을 여는 순간 마스크를 쓴 용의자 한 명이 차량 조수석 쪽으로 접근해 차 안에 있던 가방을 낚아챈 뒤 차량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 장면은 피해자의 테슬라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에 그대로 촬영됐으며 LA 경찰국은 해당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11살 소녀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어제 오후 3시쯤 11살 여학생이 길을 건너던 중 통학버스에 치였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경찰은 이후 브루클린 내에서 운전자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사고 당시 신호 상황과 과실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플로리다주를 덮친 이례적인 한파로 녹색 이구아나 수천 마리가 추위에 기절한 채 발견돼 집단 안락사 조치됐습니다. 플로리다 어류야생생물위원회 FWC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체온을 유지하지 못해 기절한 녹색 이구아나 약 5,200만 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WC는 외래종인 녹색 이구아나가 보도와 방파제 등 인프라를 훼손하고 토종식물을 갉아먹는 등 생태계를 교란해 개체수 억제를 추진해왔습니다. 열대지방이 원산지인 냉혈동물 이구아나는 기온이 화씨 45도, 섭씨 약 7도 이하로 내려가면 신체 기능이 마비돼 일시적인 기절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내 거주자로 제한됐던 국민투표 참여권을 재외국민에게도 부여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어 온 법안을 개정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한국 내 주소가 있는 국민만 투표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개정이나 국가 주요 정책 결정 시 해외 한인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인사회는 이번 법안 개정이 200만 재외유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간 해독과 면역 조절은 물론 미백 탄력 피부의 절대 강자 백옥주사의 원료 글루타치온.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모발과 연골, 손 발톱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 콜라겐.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유한 건강생활과 셀리온이 공동 개발한 획기적인 신상품. 피부 탱탱, 관절 튼튼. 글루타치온 콜라겐 젤리 스틱. 213-738-1188. 맛도 아주 좋습니다. LA 상공회의소 이사장에 앤디 박 씨가 한인 최초로 취임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상공회의소 이사장에 한인 2세 기업인이 취임했습니다. LA 상공회의소는 언스테인 영, EY 파트너의 앤디 박 매니징 파트너가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이사장직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이사장은 워싱턴대에서 회계를 전공했으며 LA 걸스카우트 이사와 LA 필하모닉 이사로 활동해왔습니다. LA를 방문한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의 공항 출국 과정에서 과잉 의전으로 시민들 불편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보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LA 국제공항 출발터미널에 이 목사가 도착하는 과정에서 10여 명의 수행원들이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막고 공간을 확보하며 의전을 했습니다. 또한 수행원들은 이 상황을 촬영하는 사람들을 막으려 했고 특정 인물을 계속 촬영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지난달 26일 2026 한미 지도자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LA를 방문했습니다. 뉴저지 펠팍 도서관에서 오는 11일 설날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도서관은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국 전통 문화 공연과 전통놀이 체험, 음식 나눔 등 설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방문해 설날 분위기를 마음껏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 항소법원은 한인 양로보건센터 간 직원 이직 분쟁 소송에서 1심에 약 57만 달러 배상 판결을 전면 파기하고 피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미래 수익 손실에 대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인 비즈니스 업계에서 직원 이동만으로 거액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법원 출석 불이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썸터 카운티 미들턴에 거주하는 배모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스티커가 만료된 노스캐롤라이나 번호판을 단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경찰에 적발됐으며 경찰은 소환장을 발부하고 법원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배 씨는 지정된 출석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됐으며 보석금 2,000달러를 내고 석방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개당 6만 달러 초반, 고점 대비 절반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7만 달러 선을 넘어서며 최대 13%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이 반토막이 났던 이유와 그 전망까지 김혜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6만 달러대로 추락했습니다. 심리적 저지선인 7만 달러가 무너진 겁니다. 국내 가격 기준으로도 오늘 오전 8,900만 원까지 떨어져 지난해 10월 기록했던 1억 8천만 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2024년 12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2배에 가까웠던 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 대금은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진 데다 최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은행들의 비트코인 매수를 지시할 권한은 없다고 말하면서 급락했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가격 변동률을 몇 배씩 반영하는 레버리지 투자가 많다 보니 이 하락장에서 더 큰 규모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을 키웁니다. 미국의 유명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관련 기업의 피해로 이어지며 이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연쇄 청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케빈 워시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금, 은 가격 하락 등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이제 작은 트리거에도 이제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좀 자주 발생하고. 디지털 금이나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으로 주목받던 가상화폐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물 금과 달리 지정학적 불안 상황에서 오히려 위험 주식 종목들과 동조하며 가격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반면 단기적 하락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규제 압박 등을 이유로 폭락한 적이 있지만 결국 가치를 회복했다는 점은 주목합니다.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가상자산 투자 심리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폭락이 장기적인 가상자산 침체기, 이른바 크립토 윈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직원 실수로 비트코인 수십조 원어치를 고객들에게 잘못 입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빗썸은 어제 저녁 자체 이벤트로 1인당 2,000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단위 입력을 잘못해 2,000원이 아니라 2,000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거의 1억 원인 만큼 1인당 2,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지급한 겁니다. 240명가량이 개인 지갑에 지급받아 전체 가액은 수십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시장에 내다 팔았으며 현금화했거나 개인 지갑으로 들어간 코인은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빗썸은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입출금을 차단한 뒤 회수 조치에 나섰고 사과문을 통해 외부 해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욕 증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AI 모델이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어삼킬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미국 인공지능 개발사 엔트로픽이 지난달 공개한 AI 서비스 클로드 코워크입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를 파는 웹사이트를 가상으로 만들어 회원 가입 약관이 현행법에 맞는지 자문을 요청해봤습니다. 코워크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 접속해 관련 법률을 참조,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이제 법을 스스로 참조를 하고 이 법과 이 약관이 일치하는지 계속 검토하고 있는.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수정 문구를 제시하고 반품, 환불 같은 민감한 조항은 책임 범위와 고지 의무까지 다시 써줍니다. 자문에 걸린 시간은 3분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코워크의 위력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기대보다는 공포로 작용했습니다. 판례나 법령을 찾아주거나 계약서 서식을 만들어주는 법률, 마케팅 자문 등의 소프트웨어들이 필요 없어질 거란 우려가 번진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AI로 대체될 거란 위기감 속에 법률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톰슨 로이터, 릴렉스, 볼터스 클로버 등의 주가는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가 올해 AI 인프라 투자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도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막대한 투자금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지 과잉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AI는 기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쪽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거라는 생각은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네, 요즘 일상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인공지능 챗봇과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물건을 사라는 광고가 튀어나오면 어떨까요? AI 챗봇의 선두주자인 오픈AI가 챗GPT에 광고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 오픈AI는 챗GPT에 광고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료 버전과 저가형 요금제 사용자의 화면에 광고를 넣겠다는 겁니다. 답변과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미성년자 보호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챗GPT의 경쟁 AI 챗봇 클로드의 운영사인 엔트로픽은 30초당 116억 원이 넘는 슈퍼볼 TV 광고로 챗GPT를 저격했습니다. 식스팩 운동법을 묻자 사람 모습으로 표현된 AI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짜주는 척하더니 But confidence isn't just built in the gym. Try Step Boost Max, the insoles that add 1 vertical inch of height and help short kings stand tall. 이렇게 키높이 깔창 구매를 유도하고 어머니와의 소통 문제를 상담하는 청년에겐 중년 데이트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Or if the relationship can't be fixed,
find emotional connection with other older women on golden encounters. 정보와 광고를 뒤섞은 챗GPT의 모습을 비꼬아서 광고 없는 자사의 AI 챗봇 클로드의 신뢰성을 강조한 겁니다. 오픈 AI의 수장 샘 알트먼은 엔트로픽의 광고가 기만적이고 부정직하다며 발끈했습니다. 또 기업 고객이 주인 엔트로픽은 부자를 위한 비싼 상품을 만들지만 우리는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광고 수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와 퍼블릭시티 등 다른 AI 기업도 광고 도입을 검토 중인 상황. AI 챗봇 시장에서 광고 도입이 안정적 수익 모델이 될지 아니면 사용자 이탈을 부르는 독이 든 성배가 될지 주목됩니다. SBS 박상은입니다.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는 유럽에서는 왕실 여성들이 잇따라 군에 입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0대 네덜란드 왕비가 예비군에 자원 입대했는데 유럽이 스스로 유럽을 지켜야 한다는 독자 방위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파리 권영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훈련장에 입소하며 장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함께 입소한 여성들과 간단한 제식 훈련을 받습니다. 이 여성은 올해 54살인 네덜란드 왕실의 막시마 왕비로 지난 1일 네덜란드 예비군에 입대했습니다. 현재 안보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막시마 왕비는 자원 입대 사유를 밝혔습니다. 예비군 병사로 입대한 막시마 왕비는 2-3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예비군 중령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왕위 계승자인 딸 아말리아 공주도 지난달 군사훈련을 마치고 상병으로 진급했습니다. 네덜란드만이 아닙니다. 노르웨이 알렉산드라 공주는 공병대에서 15개월간 군복무를 끝냈고 스페인의 레오노르 공주도 6회 공군을 아우르는 3년짜리 군사훈련에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 왕실의 여성들이 앞다퉈 입대하는 건 급변하는 유럽 안보 상황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믿었던 미국마저 그린란드 병합을 시도하는 등 나토 동맹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별도 유럽군 창설, 유럽 동맹 해구산 등 유럽 독자 방위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Und weiß es jetzt, dass wir bereit und in der Lage sind, uns dagegen auch, wenn es nötig ist, zur Wehr zu setzen. 안보 불안 확산으로 프랑스와 독일에 이어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징병제 논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군 정보국 소속 고위 장성을 노린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현지 시간 어제 모스크바 한 아파트 건물에서 러시아군 정보작전을 지휘하는 고위 장성이 총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위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3자 회담 하루 만에 벌어졌습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 폭등으로 사람이 못 살 지경이라며 그 원인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전략을 지목했습니다. 지역 균형 성장이 해법이라며 이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경남 창원에서 타운홀 미팅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거론하며 최근 잇따라 SNS 메시지를 내놨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요새 그 서울 수도권은 지금 집값 때문에 시끄럽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이 없어 사람이 떠나가는 지방은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수도권 아파트의 한 평 가격과 비슷하다며 이 문제는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여기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이 대통령은 어제 오전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에선 자원과 기회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과거 전략은 한계를 맞이해
이젠 균형 성장이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자원과 기회를 한쪽으로 몰아서 소위 몰빵하는 올인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하고 이 대통령은 그제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이익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의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는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6.3 지방선거 전에 손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2월 6일) 금요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